네, 사흘 뒤면 12월 3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지도부 사과 등을 놓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해서 각종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먼저 열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 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내란 전단 재판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얘기 이후에 뭐 정치적 해산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그 민주당의 공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의 공세란 표현보다는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12월 3일이래야 뭐 이제 사흘 후인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장동욱 대표가 대구 집회, 대구 장애 집회에서 말이죠. 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 전혀 사과라고 할 수 없죠. 사과라고 할 수 없고 수위를 조절한 사과 발언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내란 전담 재판 뭐 이런 게 핵심 본질이 아니고 1년이 다 돼가도록 국민의힘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전혀 없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발언을 하긴 했어요. 계엄을 찬성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의 원인이 이른바 국민의힘의 표현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입법 독재다, 의회 폭거다. 바로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의회 폭거가 됐건 무엇이 됐건 군 병력을 국회에다가 침투시키고 그건 당연히 헌법 위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소장파뿐만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 갈 수 없어 이렇게 가지고는. 물론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기각이 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걸 단순히 공세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의 그 위헌정당 이 우는 얘기가 단순하게 야당에 대한 공세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자꾸 자초하고 있고 왜 그 계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진정을 사과를 안 하냐 이런 얘기.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최 교수님께서 가장 그 단순하지만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정권을 혼납했고 그런 조기 대선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 거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그 전락을 한 거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1년이 지난 걸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가? 어쨌든 지금 그러고 인해서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고 6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정의 무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이 저렇게 내란만 계속 동호 반복하듯이 계속 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3대 특검이 이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란에 대한 혐의들을 조사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있고 최혜병 특검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자꾸 민주당까지 여기에 그 가세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 특검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사법부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그 민주당은 오히려 민생이라든가 이걸 돌봐야 되는데 오직 내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뭐 위헌정당 해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그게 타당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만 뭐 그냥 도돌이표 하듯이 이 내란 얘기만 하고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포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으로만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너무 뭐 내란 특별 재판부라든가 전남 재판부 이런 식으로만 그 공세를 펼치는 거는 결국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히려 미래를 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물론 12.3 개헌이 다음 주니까 그런 점은 어떤 정략적으로는 이해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과하면 저는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금 의원 체포 동의안 이제 통과되고 영장 심사가 내일 모레 있잖아요. 네, 12월 2일 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고 발부 가능성 다 있다고 봐요.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우선 뭐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전혀 알 길은 없어요. 뭐 영장 담당 판사가 하는 건데 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설령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계엄 나고 나서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그 당시 국무총리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그 당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로는 전 원내대표 얘기로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죠. 예. 저는 그거 사실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이 아닐 것 같다는 게 별로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고 네. 내용을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대통령만 아는 전 대통령만 아는 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 18명이 가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죠. 네.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 물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이 해제가 되긴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 이게 본질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예. 국회를 대표한 자리 아니에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회가 지금 무력에 의해서 침범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길 참여 안 한다. 그게 원래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였다가 당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회로 갔다가 다시 당사로 바뀌어. 예. 이 과정이 뭘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아무 의원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어떤 국민의힘의 18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말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진보 성향이건 보수 성향이건 국회의원이면 말이죠. 예. 달려가서 어떻게든 해야죠. 그걸 안 하고 이제 와서 막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다 이런 게 얼마나 구차하고 비루한 변명입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예.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본질인 거예요. 예. 영장 기각 발부를 떠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 안 하잖아요. 여전히. 내란 영당 왜 우리는 몰고 가냐. 내란 몰이한다. 무슨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말을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12월 3일 내일 모레 글피잖아요. 그때 얘기해야죠. 네. 무슨 의회 폭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예. 그거야말로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의회 나름의 의회 폭건 그거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지. 예. 그것도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걸 잘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잘했다고까지 아니지만 여전히 그걸 민주당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죠. 예.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다 떠나서 정치 공학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네. 예. 12월 3일이 진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혼란은 계속 그냥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결과는 어떻게 저는 예상하세요? 저는 거의 100%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 내용이 부실하게 짝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화이팅을 외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이제 함께 뭐 그게 이제 내란을 그 계엄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또 하나 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관련해서 서로 이제 얘기했던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 예산 이런 것들이 좀 의회 폭거다라는 얘기한 거 가지고 계엄에 동조한 거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숨은 카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 단 하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네. 또 하나의 트리거 같은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증거가 이번에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제시하지 않는 한 저는 뭐 거의 100% 가깝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예. 법률가들의 얘기도 거의 일치하고요.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가진 원내대표를 더더군다나 이제 물론 왜 계엄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헌법에 입법권은 표결까지도 포함합니다. 표결은 네. 정치적인 의사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음에 공천이라든가 선거에서
말하자면 선택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 형벌적인 걸로 징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사실상 상권 분립은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어떤 교신을 했거나 지침을 받아서 그에 따른 행동을 했다. 이거는 예. 영장에서 그게 포함이 된다면 사실상 구속 여부가 높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은 만 이걸 근거로 어떻게든 예. 위헌정당 심판까지 가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무리한 일이다. 한마디로 저는 12월 3일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네. 이게 사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한 내용이 녹취가 없을 테니까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입증하기 어렵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을 반성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게 또 하나 이 말씀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했던 말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 1979년도 김영삼 전 아, 그 당시 신민당 총재 언급했죠. 의원직 제명됐죠. 그거를 비유하면서 부망항쟁으로 타올랐다. 그래서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게 어떻게 전혀 뒤바뀐 상황을 같은 식으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도대체 12월 3일 날 1년을 맞이해야 한다. 예. 거기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 인용 안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순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오늘은 춘천에 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을 다수의 위력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내란머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탈헌법적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인민재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재판을 5개나 받다가 멈춰놓은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국민의 여론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계엄이 이제 1년 남겨놓고 있잖아요. 네. 과연 가장 지금 그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장동혁 대표가 최 교수님이 언급하셨겠지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가. 근데 사과를 계속 미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사과를 해도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도 모르겠고 지금 네.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모습과 결정 12.3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12월 3일이 분수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엄 1주년도 있지만 예.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네네.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규현 홍보수석이 12.3을 앞두고 어떤 그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5초 남았군요. 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문의들이 많이 와서 그냥 놔두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30분 됐으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통 수석입니다.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피처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입니다. 이날 점심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열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합니다.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현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내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12월 3일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을 것이고 내용은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내용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K민주주의 회복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또 점심에는 12월 3일입니다. 점심에는 오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희가 직전까지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먼저 이 부분은 그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끊어졌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날 특별 담화를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12월 3일을 맞이해서 비상계엄 이제 1주년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담화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외신 기자회견, 게다가 이제 오부 요인 초청, 점심 오찬까지 한다는 거는 그날 하루를 오로지 계엄 의미를 부각하는 그 일정을 대통령이 소화한다는 건데 저는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정도로만 저는 하고 그다음에 국정에 매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특별 담화에다가 외신 기자회견에다가 오부 요인 간담회까지 하는 거는 이 12월 3일을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요. 대통령이라면 저는 최소한 민생이라든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한 향후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오롯이 하루를 전부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낸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것을 만일 그날 이제 그 전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말하자면 여권 전체가 이거를 좀 프레이밍화를 넘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좀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한 의미 부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그 브리핑 직전에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이런 자리 마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말한 거거든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가 있죠. 12월 3일 날은 말이죠. 장동욱 대표가 아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했던 그 김영삼 전 총재 그 당시 대통령 이후에 그 당시 총재였죠. 그 당시 총재가 제명된 걸 얘기했지만 46년 전으로 완전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였어요. 12월 3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12월 3일 날 작년 1년 전에 그 비상계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만약에 통과됐었다. 아니 통과가 아니라 성공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의미 부여하고도 남아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하루 12월 3일 하루 외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1980년대 이미 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3세기도 다 졸업한 게 비상계엄이에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했다. 외국에 충분히 알 필요 있죠.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회복됐고 복원했다. 그동안 많은 또 6개월 동안 오로지 내란 프레임에 갇혀있지 내란 프레임에 갇혀있던 건 국민의힘이었죠. 그러네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 충분히 얘기하면 하죠.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를 복원했던 거 이런 거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에이펙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 5부 3부 요인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하고 전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는 과연 사과의 메시지를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왜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뭘까요? 저는 뭐 지금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다만
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건너가기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예. 장동영 대표는 일단은 결집이 좀 우선이고 그다음에 동원과 전향을 이뤄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는 어쨌든 12월 3일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내란 전담 재판뿐만 아니라 조희대 사퇴하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물론 12월 3일날 이제 이 대통령은 오부인 오찬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과한 공격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계엄은 사고하지만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약간 여지를 열어놓을 걸로 봐서 12월 3일날 장동영 대표의 이야기는 약간 전향적인 약간의 그런 스탠스를 가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전망합니다. 근데 장동영 대표가 최근에 또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게시판에 대한 그 윤리위도 다시 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인가요? 김종혁 전 예, 최고위원.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징계도 네. 다시 또 네.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과에 이어서 사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이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게시판을 끌어들인 이유는 뭘까요? 장동영 대표가 지금 계속 이제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예. 한동혁 대표 전 대표를 완전히 배척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점점 이 사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장동혁 대표의 현재 지도부, 예. 이른바 강성 지도부의 여러 가지 스탠스, 행보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어쨌든 계속 가겠다는 생각인데 예. 거기서 느끼는 위기의식 같은 거 이걸 이제 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이제 와서 무슨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그야말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코앞인데 그걸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을 뭔가 어쨌든 잠깐 배제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동연 전 대표도 다시 징계를 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세요. 엊그저께 또 전한길 그 씨에게 무슨 편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 대통령과 예. 절연을 해야죠. 왜 절연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 그 윤호경인가 뭘 하겠다는 걸까요? 네. 그 저러다 지방선거 지면 그 뭐 장동혁 대표는 제가 뭐 정치공학적인 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대표 유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러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전략적인 것인지 정말 인식의 문제인 것인지 예. 아니 인식의 문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 전략적이라면 더욱더 무능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거 그럼 그 민주당 얘기 하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짚어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사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의 규정이 6개월 전에 지선 네. 6개월 전에 사퇴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출마하려면.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제 출마 안 하겠다라고 네. 선을 그은 것 같고 이 사퇴하면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정청래 그 지도부의 그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저는 이제 여기에서 현재 지도부에서 4명 이상 사퇴하면 이제 다시 그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마 이현주 의원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청래의 지도부가 좀 와야 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기도지사에 지금 사실 김병주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어서 네네. 경쟁력 부분도 약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정청래 대표 체제가 그럼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건 바로 지명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을 텐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는 바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리더십이 본인이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더 강하게 나갈 것 같아서 앞으로 민주당의 대야하 공세 혹은 알겠습니다. 대국민 이런 메시지 부분들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3일 전에 사퇴할 최고위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그 역학구도 거기에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임기 초기인데 네.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권 내에 당 대표가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체제로 간다라는 건 여권 전체가 균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뭐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 최고위원 사퇴하더라도 그건 아마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은 안 하겠습니다만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가 와야 된다. 그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임기 초기에 더군다나. 예.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12월 3일까지는 12월 3일에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많은 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